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방송국, 세무서, 시청, 검찰청, 법원, 교도소, 도청까지 1년에 이어지는 공격들, 이것이 특히 사전에 예비되어 있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약 8년 정도 지나서 본명이 백태웅이라는 분, 당시 필명으로 이정로라는 필명을 쓰던 분이 노동해방문학에 실은 글에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혁명정부를 설립하려는 방향이었다. 역사에서 유명한 것으로 꼬민이라고 많이 잘 말하죠. 1870년경에 파리 꼬민, 마르크스의 저작 같은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꼬민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해방구라고 부르고, 그것은 이 대한민국을 전혀 정통적인 정부와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으로나마 이 정통성 없는 권력을 부정한, 그것을 전복한 혁명 권력이 등장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냐, 이런 맥락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부여하자면 길거리에서만 시위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모든 공권력을 접수해야 되는 거죠.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점이 도청인 거죠. 그때 당시는 광역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남 도청이 지역 일대, 광주를 포함한 행정부의 정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3권을 다 깨웠죠. 그때 당시 지방의회는 없으니까 사법부에 해당되는 검찰청, 법원, 교도소 다 공격하고, 그리고 교도소는 뺏지 못했지만 큰일 나는 일이죠. 그거는. 자, 그 부분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널리 알려져 있는 MBC 방송국의 불탄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굉장히 심하게 전소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시면요, KBS 방송국도 이처럼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모든 방송국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19일입니다. 19일에 MBC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등을 접수하려는 시도를 했고, 완전히 태워버린 것은 20일입니다. 그래서 MBC 방송국, KBS 방송국 등이 이렇게 불탑니다. 자, 방송국이 불타면 정규 방송만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굉장히 큰 다른 효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정규 방송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는 라디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을 때인데요. 텔레비전 40년 전이니까요. 라디오가 굉장히 큰 기능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북한 방송, 라디오 방송을 방해 전파를 쏘아서 이게 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제대로. 그 기능을 지역의 방송국들, 큰 탑이나 이런 것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을 그렇게 기능을 못하게 하면 여과 없이 북한 방송이 뻥 뚫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5.18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 방송은 사람들의 악성 루머, 유언비어와 일치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방송국을 방어하고 깨버리려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밑에서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우발적으로 우리를 나쁘게 보도하고 보도해야 될 걸 보도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분노로 그걸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 하나 보실까요? 비밀문건 자유노트 5월 13일 날 5.18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곳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광주 매일신문사에서 펴낸 거예요. 정사, 발을 정자 써서 정사 5.18이라는 자료 집으로요. 그 안에 95년도에 펴낸 이 안에
방송국 접수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국뿐만이 아닌데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자유노트란 건 전남대 운동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친북적인 윤한봉이라는 사람의 영향 속에서 만든 것으로 이제 밝혀집니다. 자, 어떻게 쓰고 있냐? 농촌 파급 효과를 위해 공용터미널 바로 앞인 북동성당으로 장소를 정하고, 자, 간홍 조직을 이용하여, 간홍이 가톨릭 농민회, 당시 5.18 흐름에서 이 가톨릭 농민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과격화된 그 흐름에 많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 간홍 조직을 이용하여 죽창, 배터리 등을 준비해서 폭동을 일으킨 후 방송국과 공공건물 및 예비군 무기고를 접수한다. 이렇게 5월 13일 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겠죠. 다음 사진, 세무서 불타는 사진 한번 보죠. 세무서가 2장의 사진으로 보시면 굉장히 정말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무서가 불타는 동안에 예비군 무기고에서 17정의 총기가 탈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나주경찰서, 금성파출소 예비군 무기도 이렇게 탈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탈취가 있던 21일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 밤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영택이라는 동아일보 기자였던 분이 88년 증언을 남기는데요. 어떻게 남기냐면 이날 밤 21일 전날 20날 밤이네요.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파출소를 습격해서 예비군 무기를 탈취한 것이다. 자, 그래서 20일 밤 시위 열기 고조. 이분은 어떻게 알았냐? 경찰국 통신과장 무전기에 이 사실이 보고되어 나는 알고 있었다. 경찰국 통신과장 쪽에 근접해서 이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캐치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 김결이라는 분은 1989년에 이런 증언을 남깁니다. 세무서가 불탄 후 시위대는 다시 최신청으로 갔다. 최신청도 불지르려 했어요. 우편국이죠. 자, 그 다음에 시청 방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국 폭파 시도도 있었어요. 다 20일 밤입니다. 전남일보를 신문사를 불태우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21일 정오 무렵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친북 인사인 윤한봉은 미리 5.18 전에 상징적으로 도청을 점거해야 한다. 도청을 장악하고 끝까지 항쟁을 해야 한다. 깨지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료로 한번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본명 백태웅이라는 분의 89년 글입니다. 거기서 자, 광주 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 이런 글을 실으면서 자, 도청을 이제 뺐고 거기서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세웠는데 그 의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족 분단이 고착된 이후로 남한 사회에서 최초로 임시혁명 권력이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봉기의 지도기관이고 임시혁명 권력이었다. 내무, 외무, 치안, 군대 등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이 자유민주화의 흐름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자유민주화라고 포섭하면 자유민주화의 실체가 날아가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으로 인정하는 흐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5.18에서 이런 점을 잘라내지 못하는 한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묻지 마 민주화 운동이야 라고 하면 우리 4.19, 87년 모두 변성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은 결국 자유민주화가 아닌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을 끌고 가는 쪽으로 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반성과
진상 규명이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정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가장 본론격인 그 도청합 발포, 전두환 전 대통령 등과 관련된 부분 보도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